안녕하세요. 오늘 하게 될 것은 태양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태양계 행성에 대한 각각의 특징, 그리고 그 태양계 행성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을 제가 드릴 키트들은 태양계 관련된 건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은 필히 그 키트를 만들고 나서 이 영상을 들으셔야지 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업할 수 있구나, 그리고 키트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목성이고 토성이구나 짚어가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만드신 분들은 먼저 키트를 만드세요. 설명서 있으니까 설명서 보시고 하나씩 만드시고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입한 것은 이게 아니라 다른 태양계인데 상관없습니다. 그 태양계를 가지고 공부하셔도 돼요. 오늘 배울 것은, 자, 써드릴게요. 오늘은 태양계의 태양계 이모저모. 이모저모입니다. 들어가서 이모? 고모? 썰렁하죠. 이모저모, 그 태양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여기서 배우실 텐데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좀 쉽겠지만, 그래도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 저래도 나는 영상이나 실제 태양 혹은 목성, 토성 이런 것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천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말라. 자, 천문 프로그램을 써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파워포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문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업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천문대를 가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저희 쪽에 찾아가는, 요즘 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좀 사회가 좀 안정되면 찾아가는 체험교실을 신청하시면 그때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뭐가 돌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트를 한번 볼게요. 이 중에서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좀 깨끗한데 좀 점박이처럼 점이 있는 게 있어요. 가면은 뭐가 빨간 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 하고 이게 기둥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태양. 자, 저번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은 탄다, 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자, 별 하면은 스타라고 그러고요. 얘는 이렇게 있죠. 스스로 타는 것, 이게 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태양계에서 유일한 태양이 바로 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좀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전에 했던 항성, 행성, 위성. 항성이란 항상 저기 합니다. 항상 핵융합 반응을 통해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천체, 붙박이별. 얘는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입니다. 항상 붙박이야. 얘는 항상 저기 있어. 그래서 줄여서 항성.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항성이고요. 잘 보이네. 자, 다음 행성은 뭘까요? 행성. 항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입니다. 자, 항성은 옛날 우리 선조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항성, 행성 주위를 타원 궤도를 그리며 도는 천체. 타원 궤도가 뭘까요? 타원 궤도. 그렇죠. 길쭉한, 자, 항성 있고, 행성은 항성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돕니다. 럭비공처럼 길쭉하게 돌아요. 근데 왜 행성이라고 했냐? 항성은, 자, 어느 날 내가 나무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에 별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 1년 뒤에 똑같은 시간에 봤더니 이 별이 또 여기 있어요. 이상한데? 3년 뒤에 볼까? 3년 뒤, 정확하게 3년 뒤 또 그날 그 시간에 봤더니 또 여기 있어요. 야, 얘는 항상 여기 별이 있구나. 그래서 항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행성은 다릅니다. 이별 밑에 얘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전에 봤더니 얘가 일로 왔어요. 또 3년 뒤에 또 봤더니 얘가 여기 있습니다.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왜 계속 움직일까? 이상하죠? 그래서 단위를 꼈습니다. 움직이는 별이다. 그래서 행성이라 그랬어요. 이 행성은 알고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또 포함해서요. 화성, 목성, 토성, 차량성, 해왕성 얘들이 행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위성이 있습니다. 위성. 저건 또 뭐야, 위성. 난 이 영상 처음 보는데. 있죠. 행성 주위를 그 인력에 의하여 운행하는 천체. 간단합니다. 행성이 항성을 돌았으니까 위성도 행성 주위를 돕니다. 타원궤도로. 이렇게 돌아요. 근데 또 얘는 또 왜 위성이야? 또 머리 아픕니다. 왜? 아니, 이건 똑같이 하든가. 왜 그럴까요? 일단, 크게 작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항성은 태양이라고 칠게요. 자, 태양이라고 치면 행성은 지구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구 주위에 뭐가 막 돌고 있어요. 뭐가 돌까요? 지구가 있으면 주위에 뭐 이런 게 돌죠. 뭐 이런 거 돕니다. 인공위성이 있죠. 얘가 돌아요. 빙글빙글 뭐 여러 가지 막 만 몇천 개가 빙빙빙빙 돕니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이쪽에 봤더니 또 이런 게 또 돌고 있어요. 막 돕니다. 이런 게. 즉 이게 달이죠, 달. 자, 달도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달 같은 것을 행성 주위를 돌면서 위자, 호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호위병, 호위무사 하면 임금님이 그러시죠. 호위무사하게 있느냐 하면 네 하면서 딱 나오죠. 즉 행성 주위를 돌면서 호위, 보호해주는, 즉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는 별이다라는 뜻으로 위성이라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인공위성, 사람이 만든 위성이고요. 달은 자연위성이죠. 자연적으로 생겨난 위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그냥 복습으로 했던 거고요. 자, 지우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성과 행성과 위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다 지웠나요? 다 지웠어요. 자, 깨끗하게 아니더라도 지웠습니다. 자, 그래서 행성은 뭐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없습니다. 자, 이거 해드릴까요? 행성의 정의 나옵니다. 우리가 태양계 이모저모기 때문에 뭐 대충 다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다 짚고 넘어갈 겁니다. 행성이란 것은 태양, 항성이죠. 항성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 운동, 빙글빙글 돌아야겠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그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돌이 도는데 뭐 이런 모양이 있어요. 동그랗지가 않죠. 얘는 행성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핵질량이 너무 커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된다. 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타면 별이죠. 행성은 안 탑니다. 네 번째, 공전 궤도 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행성이 있습니다. 여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행성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야 돼요. 이 돌 때 이 꼭지점, 중심축이 바로 행성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행성이 아닙니다. 즉 내가 지나가는 길의 모든 아이들은 내 부하여야 됩니다. 내 주위를 돌아야지 내가 같이 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천체, 이것을 우리가 행성이라고 하고요. 태양계 행성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순서입니다. 8개가 있어요. 근데 태양계 외소행성이라고 있어요. 외소행성. 자, 다 들어보셨죠? 세레스, 명왕성, 에리스, 하우디아 뭐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 명왕성. 명왕성도 바로 외소행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계는 8개의 행성과 항성인 태양, 그리고 위성, 외소행성, 뭐 소행성, 운석 이런 것들이 같이 아우러져 있는, 모여 살고 있는 곳이 태양계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자, 이거 보시고 다음은 여기 나오죠. 자, 이거 보시면서 우리가 만든 키트를 하나씩 이제 보면서 짚어 넘어갈게요. 자, 제일 처음 뭐가 있을까요? 자, 태양 옆에 좀 있죠. 수성. 자, 수성입니다. 수성은 달을 닮았다. 자, 일단 수성 써드릴게요. 얘입니다. 수성. 수요일에 만나요. 수성. 수요일.
수성은 물을 닿는, 즉 달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달처럼 크레이터가 푹푹푹 파여 있어요. 그리고 태양 옆에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돕니다. 모두 이런 행성들이 어떻게 도냐? 자, 우리 원심력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얘를 잡고 돌립니다.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돌려놓으면은 얘가 툭 날아가겠죠? 간단히 자, 이런 줄을 보여드릴게요. 자, 줄이 있습니다. 자, 휘어져 있죠? 제가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돌리면. 자, 돌리면 줄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줄이 펴졌어요. 집의 주위에 어떤 뭐 수건이나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수건 이런 게 있다. 그러신 분들은 얘를 돌려보세요. 그러면 쭉 쳐져 있던 게 펴지면서 빙글빙글 돌 거예요. 이게 바로 원심력의 원리인데요. 돌리면 돌릴수록 이 바깥쪽에 있는 얘들은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심력이에요. 또 그거를 잡아당기는 게 있죠. 내 손처럼. 제가 이걸 잡아당기고 있죠. 안 나가게. 돌릴 때 돌리면은 저는 얘를, 이걸로 했군요. 저는 이 선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 것은 잡아당기는 힘. 이것을 중력이라 그래요. 태양은 수성을 잡아당기는 중력으로서 잡아당깁니다. 그러나 수성은 돌면서 원심력으로 튕겨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힘이 하나 크다. 중력이 크게 되면 수성은 태양으로 빨리 들어가게 되겠죠. 반대로 원심력, 속도가 매우 빨라서 원심력이 세다. 그러면 수성은 태양계 밖으로 핑 튕겨나갑니다. 자, 이 두 개의 힘이 똑같기 때문에 수성이 돌고 있는데 갈수록 중력이 세지겠죠. 잡아당기는 힘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원심력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수성이 있고요. 자, 수성 다음으로 빠른 속도로 뛰고 있는 애 옆에 있죠. 자, 여기 써질까요? 예. 금성. 자, 금성입니다. 금성은 아주 좀 특이한 애예요. 금성은 매우 뜨거운, 땅에 가면 뜨거워요. 금성은 우리가 금이 있는 별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 금성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마그마가 있죠. 용암이 빵 터지는 나오는 산이 있습니다. 얘가 빵 터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마그마가 흘러가겠죠. 이 마그마가 바로 노란 색깔을 띄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산이 터지면 뭐가 막 나오죠.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금성 주위를 보호막처럼 삥 둘러싸요. 보호막입니다.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닐하우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비닐하우스는 태양의 복사에너지가 태양열이 들어왔다가 비닐 때문에 못 나오고 안에 갇혀 있으니까 항상 따뜻하죠. 여름에는 뜨겁고요. 그 원리입니다. 금성 역시 그런 비닐하우스처럼 온실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 CO2, 이산화탄소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공기 온도가 보통 350도 정도 되는 아주 뜨거운 곳이에요. 굳이 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얼마 터지길래 그렇게 많이 하냐? 지표면에 약 30%에 해당하는 곳이 지금도 활발하게 화산 활동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산이 한 번만 터져도 난리 뉴스 나오죠? 막 어디 터졌다. 예전에 뭐 괌에서도 한번 터졌습니다. 그때 저희 이제 부모님 여행 가셨다가 다행히 그 전날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또 하나는 그 일대가 쑥대밭이 되죠. 금성 30%. 우리 지구로 치면 모든 큰 나라 대륙들이 모든 큰 나라들이 다 화산을 터뜨리고 용암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뜨거운 곳이 바로 금성입니다. 무서운 애입니다. 무서워요. 자, 다음은 누굴까요? 얘는 지구. 네, 지구입니다. 자, 지구. 지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창문을 여시고 밖에 한번 쑥 보세요. 이게 지구구나.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푸른 행성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구가 좀 뜨거워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 환경을 지켜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을 조금씩 늦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이 또 안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 얘는 누굴까요? 옆에
얘는 화성입니다. 화성, 불, 화자. 아, 화성. 많이 들었죠. 뭐 마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죠. 화성은 그만큼 이제 중요한 행성입니다. 우리 지구 바로 옆에 있고요. 크기도 비슷하지만 좀 작긴 합니다. 근데 비슷해요. 중요한 것은 이 화성에 공기도 있고요. 대기도 지구랑 비슷한 삶이 살기 딱 좋나요? 뭐 가보진 않았겠지만 뭐 비슷한 그런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에는 지구에서 계속 로봇을 보냅니다. 로봇을 보내서 계속 탐사를 하고 있어요. 봤더니 화성에는 여기는 물이 얼었던 흔적을 찾았는데 그걸 더 찾아가 보니까 얼음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얘 과거에 이런 게 있었구나. 현재 얼마 전에 발표한 것은 화성에 어떤 미생물을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좀 더 지금 계속 하는 것은 어떤 지적 생명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외계인 이런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공표할 만한 좀 획기적인 그런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현재도 로봇가 계속 다니면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파헤치는가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붉게 보인다 그러는데 실제 붉게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땅에 가면 땅 성분이 산화철로 되어 있어요. 산화철. 이 산화철, 산화철이죠. 예, 철은 철인데 산화된, 즉 녹슨 철이라는 뜻이에요. 철이 녹으면 붉은색을 띠는데 그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화성이 붉게 보이는 그런 행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불타는 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 한 거 있죠. 자, 태양이 있으면 예를 보시면 하나의 고리에 수성과 금성 그리고 그 두 번째 옆에 바로 보면은 화성과 지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행성들을 먼저 우리가 봤어요. 자, 얘들은 지구형 행성인 내행성 봤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죠. 자, 목성. 아주 또 재밌는 애죠. 목성. 자, 우리 보시면은 목성. 자, 모든 줄무늬가 막 보입니다. 그렇죠? 목성의 띠라고 하는데요. 띠. 허리띠는 몸에 딱 붙죠. 바로 몸에 붙어 있는 그런 띠입니다. 띠. 그래서 목성에는 갈색 줄무늬인 띠가 있고요. 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적점이라고 있는데 이게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실제 비율은 아닙니다. 태양은 이만하면 수성은 점으로 제가 표시를 해야 돼요. 목성 좀 더 작습니다. 근데 목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 두 번째로 큰 행성인데요. 얘는 태양이 될 뻔했던, 별이 될 뻔했던 행성이다. 그래서 매우 과학계에서 연구할 때 중요시되는 그런 행성입니다. 과연 별은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됐을까 연구를 하는 건데요. 목성. 또 예전에 뭐 어떤 곳에 그런 얘기 했다 그럽니다. 뭐 탐사선이 가서 목성을 뚫고 지나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목성은 그만큼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어떤 과학 기술로도 이 중력을 이겨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뚫고 가지는 못해요. 그냥 가서 부딪혀서 없어질 뿐이죠. 자, 목성. 그리고 옆에 여기가 있죠. 토성. 네, 그때 얘기했죠. 흙과 비슷하다. 예, 도자기 얘기를 했는데 토성에는 이런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 이 고리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유명합니다. 목성에도 고리가 있어요. 얘도 고리가 있습니다. 얘도 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얇기 때문에 얘들 고리는 보이진 않고요. 토성은 두껍기 때문에 보입니다. 이 고리는 고리는요. 돌 조각들이 있어요. 돌 조각들. 그리고 얼음 조각들이 있습니다. 얼음. 그리고 돌이 더 깨지? 뭐 먼지 같은 게 이런 것도 있겠죠.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게 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주위를 빙글빙글 넓게 퍼져 돌고 있는 게 바로 판 형태의 우리가 고리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성에는 고리 있고 또 아까 줄무늬 제가 띠라 그랬죠. 띠는 붙어 있다 그랬죠. 고리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우리 키트를 이렇게 잘 보시면은 목성의 그림자까지 여기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우리 그 청소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고리가, 자, 요렇게 있고, 또 요렇게 있어요. 자, 요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 이 두 개는 아니고 더 많이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이 간격이 워낙 넓기 때문에 요 간격이 넓게 보여서 얘가 나눠져 보입니다.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카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카신의 간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요. 그냥 청소년들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 나중에 카신이라는 거 들어봤을 때 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이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토성이 있을 거예요. 토성 옆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자, 우리 키트를 한번 볼까요? 자, 자기가 만든 키트 옆에 보시면은, 그렇죠? 푸른색, 하늘에 있는 하늘 색깔을 띠는 바로 하늘, 천왕성입니다. 천왕성. 옆에는 바다처럼 아주 짙푸른 색깔을 띈다. 해왕성이에요. 천왕성, 해왕성이겠죠? 가스가 얼어있다. 예,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것, 자, 우리가 만든 키트를 보시고요. 태양계는 이런 행성들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 다음에 나는 사진을 봤을 때, 이거 천왕성이야. 이거 봤더라? 수성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하나씩 중요한 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지구죠, 지구. 지구가 있어요. 자, 지구의 글씨들을 다 지워야겠습니다. 자, 지구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요. 지구 옆에는 달이 있죠, 달. 달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 또 다른 이 달에 관련된 키트를 말할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달이 있고, 이거요. 자, 얘가 화성입니다. 화성. 자, 화성에는 자, 이쪽에 이렇게 쭉 확대해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산이에요, 산. 화성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바로 올림푸스 산. 들어봤죠? 그렇죠? 어디서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산인데요.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 이렇게 있죠. 얘는 얘보다 2.5배에서 3배 정도 더 높아야 되네요. 이렇게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람이 가기 힘든데 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다. 여긴 사람이 아니라 신들이 살고 있을 것이야. 그래서 이곳을 올림푸스 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는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자, 올림푸스 산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땅. 우리 탐사선에 가서 봤더니 이런 게 있고요. 현재 예전에는 탐사 로봇을 태양광을 이용한 로봇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쭉 탐사시켰는데 얘가 그 속도도 좀 느리고요. 전압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모래 폭풍이 불어서 모래가 덮으면 얘를 치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 태양 전지판을 가리면 전기를 못 만들겠죠. 그럼 얘가 1년이든 10년이든 그냥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서 날아갈 때까지. 그래서 요즘에는 핵전지를 이용한 전지 로봇을 보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시크릿 로봇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 전지를 넣어서 보냈죠. 자, 이런 게 있고. 자, 목성. 자, 목성의 대적점이겠죠. 지구 2개 반, 지구 2개하고 반 딱 잘랐을 때 크기가 들어가는 2개 반 정도의 크기를 자랑하는 대적점 혹은 대적반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목성의 고리예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고리가 있습니다. 자, 토성이죠. 토성. 자, 토성은 도자기를 빚은 듯한 그런 곳이고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보시죠. 고리는 돌 조각들, 그리고 얼음 조각이나 이런 데 가스들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 개의 디스크 판처럼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카시니 간극,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제가 이거에 대한 키트를 못 만들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 제가 천문대 있을 때 설명을 했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다 하늘을 봤죠. 자, 바로 여기가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얘는 코멧, 즉 혜성이라고 합니다. 혜성은 돌조각이에요. 쉽게 말하면 돌조각이 얘를 크게 보면은 얘가 막 이런 돌조각입니다. 막 이렇게 돌이 있어요. 얘가 푹 날아가면서 자, 이 꼬리는 뭐냐면 여기에 떨어져 나가는 파편들이 뒤로 나가는 거예요. 푹 나갑니다. 자, 이러니까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이런 거, 뭐 야광불 붙이는 거 있죠. 비슷하죠. 자, 그런데 얘는 별은 아닙니다. 우리 이런 키트들은 별을 형상했는데 별은 아니고요. 혜성은 파편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 파편이 왜 떨어져 나가냐? 우주에 공기가 없는데 태양에서 나오는 바람이 있어요. 태양풍이 있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즉, 요 꼬리 방향을 보면 태양이 언제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태양이 여기 있다. 그러면 혜성의 꼬리는 일로 갑니다. 태양이 여기 있다. 그럼 얘는 일로 가요. 바뀌어요. 또 일로 갔더니 여기로 왔다. 또 일로 가겠죠. 일로 갔다. 또 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꼬리 방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혜성도 아까 제가 그 토성 얘기했듯이 비슷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돌조각, 암모니아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이건 제가 예전에 교육했던 자료인데요. 태양이 있습니다. 혜성이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는. 자,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자, 여기 있을 때 자, 우리 지구 여기 있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오겠죠. 자, 지구에는 이렇게 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태양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갑니다. 혜성은 장주기 혜성과 단주기 뭐 여러 가지 혜성들이 있는데 어떤 혜성들은 한번 갔다 오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런 혜성들을 과연 태양계에 포함시켜야 되냐? 오질 않는데 갔다 오면 끝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가는데요. 여기서 막 하면 꼬리에서 나오는 파편들이 막 생기겠죠? 막 생깁니다. 자, 얘가 이런 잔해들을 막 뿌리고 가요. 여기에 돌. 써줄게요. 돌. 여기 그 얼음은 증발돼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암모니아. 암모니아 가스. 자, 가스 하면은 우리 초딩들 생각나죠? 그쵸? 방귀. 맞습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방귀예요. 냄새 심합니다. 방귀. 자, 이런 게 방귀가 맞나요? 방구가 맞나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이런 것들이 쭉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자, 우리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쭉 가다가 혜성이 지나간 요곳을 통과를 합니다. 지구가 여기 딱 들어왔어요. 자, 이럴 때, 자, 이곳은 돌이나 암모니아가 많은 이런 것들이 막 뿌려져 있는 곳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혜성이 현재 설사가 나서 너무 배가 아픈 나머지 가다가 똥을 싸고 방구를 뿡뿡 끼고 오줌을 싸우면서 다 가는 거다. 근데 오줌은 증발해 사라지고 방귀도 가스니까 좀 사라지겠죠. 근데 똥이 남아있다. 이것은 그래서 똥길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덩로드라고 막 별명을 제가 지었는데 이 똥길에 지구가 가다가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지구가 빠졌어요. 자, 다 같이 하늘을 보세요. 만약에 이곳이 다 똥밭이야. 우주가 똥밭인 곳에 왔습니다.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바로 이곳에 똥들이 떨어지겠죠. 자, 지구로 똥이 막 떨어집니다. 자, 이 지구로 똥 떨어지는 현상. 바로 똥낙하 현상. 쓸까요? 똥 떨어짐. 똥이 퍼퍼 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별똥별이라 그래요. 별똥별. 네, 별의 똥입니다. 뭐 연관성이 이렇게 지어서 제가 설명하는데 뭐 어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별똥별 하다가 제가 설명 어떻게 하다가 하다 보니까 그래 별의 똥이니까 해성의 똥이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똥은 좀 갑자기 더러워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하게 굳습니다. 돌처럼. 돌똥이에요. 그래서 돌똥이 떨어진다. 그래서 별똥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 유성우 축제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유성우 축제는 시간당 별똥별이 100개 이상 관측이 될 때 이때 유성우 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사자자리 유성우니 무슨 자리 유성우니 뭐 이런 것은 뭐냐면 그 별자리가 보이는 별자리 이렇게 있죠. 지역에 왔을 때
우리가 혜성이 지나간 길을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거 보고 무슨 자리 유성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태양계는 아름다운 행성도 있지만 이런 혜성으로 인해서 똥떨어짐 현상들도 일어났다는 거 아시고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별똥별은 보시면은 이제 소원을 이제 빌어야 되는데 흔히 그렇게 하시죠? 내 소원 무엇이에요? 자, 그런 소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 소원 별똥별한테 빌 때 똥님 소원 들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굳이 하늘에 똥 떨어지는 거 보고 소원 빌기보다는 아빠 엄마한테 잘 하시면서 아빠 엄마한테 소원 비시는 게 더 빨리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게 있고요. 나머지는 뭐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우주에 있는 성운이라는 거 하는 건데요. 이것도 키트가 없는 관계로 설명을 짤막하게 드릴게요. 성운은 성운, 하늘의 구름입니다. 구름을 쪘어요. 그래서 이런 성운들은 이렇게 쓴가요? 이렇게 보겠네요. 한자를 잘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운은 하늘의 구름은 비를 만들죠. 우주의 이런 구름들은 모여서 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별이 되기 위한 씨앗이 단계입니다. 그리고 별들은 또 폭발을 하면 팍 터집니다. 죽을 때. 그럴 때 이런 또 성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늘의 구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만든 키트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이제 이론 수업을 이제 해드렸고요. 요거 만드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키트를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뭐 주 단위로 찍어서 올려드리면 좋은데 좀 그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게시판에 계속 이제 글을 좀 써주시는데 제가 시간 나는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그 키트를 이용해서 학습하고자 하시는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 분들을 위해서 좋은 내용,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들었어요.